일본 자위대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자국민과 현지 협력자들을 대비시키기 위한 대피작전을 벌였지만 개시 전날 한 명도 구출하지 못했다고 일본 NHK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아프간 카불 공항에 착륙한 일본 자위대 C2 수송기가 도착한 사람들이 없어 아무도 수송하지 못했다. 일본은 아프간에 지난 23일 C2 수송기 1대, 이어 24일 C-130 수송기 2대 등 총 수송기 3대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파견했다. 이 중 가장 먼저 도착한 C2 수송기가 대피하려는 이들을 카불 공항에서 파키스탄으로 데려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피하려는 사람들이 카불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수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국내 이송을 위해 카불 공항에 도착한 한국 공군 수송기에 오르고 있다. 사진 설명.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국내 이송을 위해 카불 공항에 도착한 한국 공군 수송기에 오르고 있다. NHK는 일본 정부가 대피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까지는 대피 희망자들이 자력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현지 급박한 사정으로 공항에 도착하기 어려운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기로 한 31일까지 이번 대피작전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위대는 26일에도 C-130 수송기 2대를 카불 공항에 보내 대피할 이들을 다시 수송할 계획이다. 일본 자위대의 계획은 아프간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협력자 등 약 500명을 이번 주 내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대피시키는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천운이 따랐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애초에 카불 공항에 도착한 인원이 26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버스 6대를 동원해 공항으로 이동을 도왔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은 방법이 찾아진 게 미국과 협조를 해서 미군이 버스에 탔고 그래서 그렇게 버스로 이동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힘세진 중국, 한국을 우리 아닌 너로 여기며 충돌. 지난 4일 개막해 20일 폐막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은 더 거칠어진 중국의 모습을 전 세계가 생생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불과 14년 전인 2008년 베이징 여름올림픽 개최 당시엔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보여줬던 중국이 이제는 공세적인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느끼는 중국발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고 있다. 다음 달 9일 대선을 앞둔 시점인데다 마침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의 해여서 중국이란 화두는 우리의 신경을 더 자극할 것 같다. 중국을 포함한 외교, 안보 전문가인 김홍규 아주대 교수를 만나 확연히 달라진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해야 할지, 이런 중국을 상대로 어떤 외교를 펼쳐야 국익을 극대화할지 들어봤다. 올림픽이 지구촌의 축제가 아니라 편파 판정 시비로 얼룩졌다. 이번 올림픽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작 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국제 정치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다. 중국도 대단히 공세적인 외교를 펴면서 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상징적으로 세계에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한복을 입은 여성이 입장식에 등장해 한복 공정 논란이 벌어졌다. 한국을 겨냥한 도발이라고 보는 것은 확대해 해석한 측면이 있다. 특정 대상을 겨냥한 단순한 일회성 도발이 아니라 앞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계속 보여줄 중국 모습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 훨씬 구조적인 현상이고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앞으로도 직면할 문제다. 반감을 갖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앞으로 더 많을 것이다. 중국발 스트레스에 우리가 내성을 키워야 할까? 중국은 세계를 천하 3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중국 중심의 세계, 서유럽 등 중간 지대 세계로 나눠 중국의 영향권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려고 한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 강대국은 물론이고 주변국들도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문화와 역사는 현재의 영토에 기반해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할 수는 없고 각자 해석해야 하는 영역도 존재한다. 국제 정치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따르도록 관철하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 국가의 위신과 존망을 걸듯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중국이 커진 힘을 주체하지 못해 역풍을 자초한 것인가? 이번 올림픽을 통해 부강해진 중국과 포용적인 중국을 동시에 보여주려 했다. 중국은 외부의 보이콧에 맞서 위구르족 청년을 개막식에서 성화 붕송주자로 내세워 다양한 소수 민족을 배려하고 포용한다는 인상을 주려 했다. 정치적으로 단결된 강한 중국의 위대함을 과시해 올가을 3년임을 앞둔 시진핑 국가주석의 리더십과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중국은 외부 세계의 시선과 달리 국내 정치적으로 올림픽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2008년 올림픽 때보다 더 거칠어졌다. 중국의 국가 정체성에 14년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2008년에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어서 세계로 나가고 세계와 조화롭게 살려는 자세를 보여주려 노력했다. 2022년에 중국은 이미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초강대국의 문을 열었다고 자부한다. 훨씬 더 중국 중심적으로 사고하며 달라진 중국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한다. 한국 선수들과 한복 입은 연예인에게 댓글 테러가 벌어졌다. 샤오펀홍으로 불리는 중국의 밀레니엄 세대 네티즌은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중국이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자랐다. 중국 중심의 국수주의적 애국 교육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컴퓨터 게임을 하듯 승리에 집착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미국에 맞서는 민족주의 정서를 대변해온 옌스웨퉁 칭화대 교수조차도 대단히 우려된다고 걱정할 정도다. 한국의 20, 30세대와 격하게 충돌했다. 한국의 젊은 세대도 권위주의와 부당함, 불공정, 불평등을 참지 못한다. 이 때문에 중국의 밀레니엄 세대와 한국의 20, 30세대가 인터넷 공간에서 충돌했다. 쇼트트랙 종목은 한국이 최강이었는데 중국이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다 보니 반감과 혐오를 자극했다. 한류에 열광하던 중국인들의 최근 반한 정서가 놀랍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오히려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가 정체성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가난하던 시절에 중국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국가 발전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해서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한중 관계를 전혀 다른 시야에서 바라보게 됐다.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다는 한국인들도 적지 않다.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는 외교의 기적으로 불렸고 중국은 한동안 한국인들에게 기회의 땅이었다. 30년이 지나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의 땅으로 바뀌었고 우리에게 중국은 압박으로 다가왔다. 보완 관계이던 한중 경제는 경쟁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정치, 군사적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되면서 중국은 한국을 우리가 아닌 너라는 인식을 더 분명하게 하면서 양국의 갈등과 충돌이 잦아졌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이제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중국에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자기 주장을 훨씬 더 공세적으로 펴는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이제 양국 관계의 재조정과 재설정이 필요한 단계에 도달했다. Cha, cha thường hay trêu chọc làm con khóc, nước mắt nhem xong kể chuyện cười vui, làm con hết khóc, cha đưa con đến trường thật vui.
mà trên hết vết nhăn nhiều thêm, nét môi luôn cười, chính là vì con dù bao khó khăn.